여기 한반도의 모든 문화적 성취가 중화 문명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며 격분하는 중국 교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인 교수의 얼굴빛은 붉게 상기되었고 파괴적인 목소리가 강당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한글이 한자의 파생물일 뿐이며 한글은 중국이 없이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문자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곳 독일 베를린의 국제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명한 언어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노트북을 두드리던 손가락들도 멈췄습니다. 학자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회의장을 뒤덮은 목소리들은 더욱 격앙되어 갔습니다. 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독일 베를린의 역사적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훔볼트 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고대 문명학회는 제가 25년간 연구해온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관한 모든 통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7도를 가리키는 차가운 겨울 아침, 저는 어느 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최근 발견된 충격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지어진 훔볼트 대학의 메인홀은 그날 아침 특별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천장 아래 전 세계에서 모여든 300여 명의 저명한 언어학자와 고고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과 전파라는 뜨거운 주제는 이미 참석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오른 베이징 대학교의 리웨이 교수는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발언으로 학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도 감지되었습니다. 한자는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이며 동아시아의 모든 문자 체계는 한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은 한자의 구조와 원리를 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발언이 홀을 가득 채우는 순간 청중석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90분간의 발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주장들로 이어졌습니다. 한자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모든 문자 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심지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조차 한자의 영향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청중석에서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연구팀과 함부르크 대학 고고학팀이 최근 발견한 증거들은 그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와 최신 DNA 분석 자료들은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발표가 실증적 증거보다는 중국 문헌의 자의적 해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적 방법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국의 고대 문헌만을 절대적 진리인 양 인용하는 모습에 청중석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웨이 교수는 한자 문명권의 확산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한자는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이며 동아시아의 모든 문자 체계는 한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은 한자의 구조와 원리를 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한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모든 문자 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저는 그의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독일 학계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 특히 함부르크 대학의 고고학팀이 발견한 증거들은 이웨이 교수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언어학계의 과학적 연구 방법론과는 거리가 먼 접근이었습니다. 발표장의 분위기는 한겨울의 눈보라가 휩쓸고 간 듯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북유럽과 동유럽에서 온 언어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최근 북유럽 학계에서는 한반도 고대 문자의 독자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괴팅겐 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도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제자 원리가 현대 컴퓨터, 언어학의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라는 점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웨이 교수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스톡홀름 대학의 페테르손 교수는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은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학회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함부르크 대학 고고학팀이 최근 발견한 기원전 2000년대의 한반도 문자 흔적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리웨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 크게 흔들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25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학문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웨이 교수의 발표가 끝난 후 제가 속한 괴팅겐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팀은 지난 5년간 한반도의 고대 문자, 체계에 대해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최신 분석 기법을 활용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문자 발전사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한 증거는 함부르크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문자의 흔적들이 기원전 2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은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협력하여 진행한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상나라 시대의 유적에서 발견된 인골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전학적 증거는 상나라 지배층이 동이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는 동아시아 문명의 전파 경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대 컴퓨터 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한글의 제자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음성학적 원리를 기하학적으로 구현한 과학적 체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체계가 15세기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자 패턴 분석도 실시했습니다. 갑골 문자와 한반도의 고대 문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패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갑골 문자의 여러 글자들이 한반도의 고대 문자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자 발전의 방향이 양방향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발표장의 분위기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팀이 제시한 보완 증거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한반도의 문화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언어학팀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알타이 어족의 언어 구조와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글의 창제 과정에 이러한 언어적 특성이 과학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학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에서 온 연구자들은 자국의 고대 문자 체계와 한반도 문자와의 연관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연구 결과가 우리의 발견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글의 컴퓨터 언어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시뮬레이션을 시연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자 체계 효율성 분석에서 한글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현대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5세기에 이미 현대적 언어학의 원리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발표는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실증적 증거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연구는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표가 끝난 후 세미나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리웨이 교수를 비롯한 중국 학자들은 즉각적인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여전히 문헌 기록의 권위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사기와 한서의 기록들은 분명합니다. 동이족은 중원 문명의 영향을 받은 변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고고학팀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의 주조 기술은 중원 지역보다 더 정교합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도 이것이 상나라 청동기보다 앞선 것임을 보여줍니다. 토론은 점차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문자학적 논쟁이 핵심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연구팀은 한자의 독자적 발전 과정을 강조했지만 취리히 대학의 비교 언어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갑골 문자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미 존재하던 동이족 문자 체계의 영향이 뚜렷이 발견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고대 문자의 형성 과정에서 한반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자 전파의 경로가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직접 전파가 아닌 한반도를 거쳐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외의 교수 진영은 이제 한글의 과학성마저 부정하려 했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우리 연구팀이 제시한 컴퓨터 언어학적 분석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는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과학적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세미나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전통적인 중화문명 중심설을 고수하는 측과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을 기반으로 한 다원적 문명 발전론을 주장하는 측의 대립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젊은 학자들 중 일부가 우리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상하이 대학의 신진 연구자들은 DNA 분석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기존의 역사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첨단 분석 결과가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청동기의 금속학적 분석, 고대 유전자 지도, 언어학적 개통도가 모두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 독자적인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스웨덴 룬드 대학의 고고학팀이 새로운 발굴 성과를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신석기의 후기의 문자, 유물은 갑골 문자보다 최소 5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 이론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중화문명 중심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 문헌 기록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주장들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학회의 분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급속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닌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 학회가 끝난 지 1개월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괴팅겐 대학교에는 전 세계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들이 속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프랑스 소르본 대학은 동아시아학과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했으며 특히 한반도 고대 문명에 대한 강좌가 필수 과정으로 지정된 것은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연구팀이 최근 발간한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과 전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연구 총서는 이미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주요 대학의 교재로 채택되었죠. 특히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다룬 장은 언어학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5년간 동아시아 문명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번 연구는 기존 역사관의 대대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한반도 고대 문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신 연구 성과들은 동아시아 문명사의 서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베를린 학회에서 목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동아시아 고대사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명의 독자성과 선도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 분명합니다. 고고학적 발굴과 과학적 분석이 지속될수록 한반도 고대 문명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제 연구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흠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밝혀진 증거들은 동아시아 문명의 형성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일 학계는 한반도 고대 문명 연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세계 학계의 공통된 방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열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일본, 베트남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 재구성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는 현대 언어학에서 주목받는 연구 주제가 되었으며 특히 음소문자의 완벽한 구현, 과학적 체계성, 기하학적 원리의 응용은 현대 언어학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사의 재구성은 단순한 학문적 과제를 넘어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문자의 발전과 전파 과정에 대한 연구는 문명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5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저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학설의 변화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것들은 우리의 새로운 시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학문의 여정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동아시아 문명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 여정에서 한반도가 수행한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괴팅겐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인 마르틴 밀러 교수님의 기록을 통해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공기처럼 존재했고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 역사적 발견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